장난처럼 씨앗을 묻어서 물을 줬는데 기적처럼 발화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놀랐고요. 근데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이 씨앗이 과연 발화가 될지 발화가 되지 않을지에 대한 확신은 매번 없습니다. 매번 발화될 때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 같고요. 신비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노란색 동글동글한 꽃이 예쁜 둥근잎 아카시아부터 탐스런 열매가 가득 열린 키 큰 파파야 나무까지 한겨울에도 싱싱함이 가득한 이곳은 김세종 씨의 놀이터이자 취미 공간입니다. 이 수많은 식물들 대부분은 모종이 아닌 씨앗에서 발화시킨 것들인데요. 그린 파파야는 태국 음식에 쓰는 파파야고요. 이 노란색 파파야는 그게 익은 건데 이거는 과일로 먹을 수 있습니다. 파파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식물들의 씨를 수입해서 발화를 시켜보는데 그렇지 재미있어서 취미로 하는 거죠.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은 나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은 노니나무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고요. 약용으로 인기가 많은 노니. 초록색에서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 잘 익은 거랍니다. 씨앗 발화시키는 게 저희 취미인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발화시켰다는 거고 그 많이 발화시킨 것을 저는 버리지를 못해서 다 키우다 보니까 이게 농장을 점점 더 큰 농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게 된 거죠. 정말 좋아하는 씨앗들이 있으시다고. 예, 저는 사실은 노니 같은 경우는 흔한 나무고요. 쉽게 발화되는 거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지만 이보다 훨씬 희귀한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소철류입니다. 그러고 보니 농장 대부분은 이 소철이 차지했습니다. 보통 소철하면 길고 탄탄한 줄기와 뾰족한 초록잎을 떠올리는데 이곳 소철은 조금 다릅니다. 잎이 화초처럼 넓고 매끈한 게 있는가 하면 초록색이 아닌 은색과 파란색을 띠는 것도 있네요. 다양한 수형과 색깔이 그간 우리가 흔히 봐온 소철과는 조금 다른 것 같죠. 중생대 주라기를 대표하는 식물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라기 시대 하면은 주라기 하면 공룡을 생각하게 되는데 공룡들의 주 먹이가 소철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라기 시대에는 이 지구를 지배하는 식물군은 소철군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소철의 역사는 멸종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뒤로 점점점 가지수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 한 320가지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비교하자면 야자수는 전 세계 한 3,50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소철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 소철들이 한 70가지 정도가 되는데 전부 다 멸종 위기 종들입니다. 자, 어서 오세요. 이 공간은 제 발화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한 씨앗들의 싹을 틔우기 위해 김세종 씨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공간입니다. 최저 온도는 20도. 지금껏 이곳에서 발화시킨 종류만 어림잡아 2,000가지가 넘습니다. 작은 조약돌만한 이것은 아프리카 소철인 페록스 씨앗인데요. 110개 씨앗 가운데 단 한 개만이 어렵게 싹을 올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식물들은 소철들인데요. 이런 소철들은 씨를 발화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흙 위에 얹어두는 겁니다. 얹어서 발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뿌리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뿌리가 땅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런 형태의 이파리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죠.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요. 아까 그 초록색 부위가 이 부위입니다. 여기서 그 갈라져서 새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 뿌리가 하는 역할은 물과 양분을 섭취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미 이 씨앗은 자기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면 떨어지고요. 안에는 이제 비어 있죠. 이제는 이미 잎이 엽록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고요. 발화시키는 작업이 쉽거나 아주 많이 원하는 대로 발화되는 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화가 하나도 안 되는 것도 있고 한 50% 정도 발화되면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간 식물을 키워오며 시행착오도 참 많았습니다. 식물마다 제각각인 발화법을 알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찾고 상상력을 동원하며 지금에 이르렀는데요. 많은 시간과 돈을 쏟아부은 만큼 그는 삶의 큰 행복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6살 때부터 어머니가 소철 이파리 2개 나온 거를 갖다 놓고 그걸 갖다 놓으셨는데 제가 그걸 보고 2시간 보고 앉아 있었어요. 2시간 동안. 6살짜리가. 그 왜 그러고 있느냐 주변 사람들이 물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왜? 그게 자라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나무가 커져서 무성하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 이것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즐거움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이고요. 많은 식물 애호가들이 식물을 정말로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에 그만두기 전까지 김세중 씨는 철학과 교수였습니다. 그가 직접 책에도 썼듯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이뤄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철학을 제가 또 논리적인 사고에 굉장히 익숙했고 그래서 철학 논문을 써서 내면은 굉장히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로 끝까지 갔었는데 그러나 저는 그게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거는 식물을 키우는 거였고요. 식물을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맛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단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생각을 하고 식물 키우기 위해서 서귀포로 제가 내려왔습니다. 사실 2012년에 처음 제주에 올 때만 해도 그는 펜션을 운영하며 소소한 취미 정도로 식물을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편에 있던 식물들은 온실 4개 동을 지어야 할 만큼 늘었다고 해요. 특히 그중엔 세상에 몇 없는 국내 유일한 식물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나무는 우디아이라는 나무입니다. 아프리카 소철인데요. 잎은 푸른색이지만 전 세계 현재 한 500그루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희귀한 소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생에서는 멸종됐다고 알려진 이 식물은 1895년에 발견한 식물학자의 이름을 따 우디아이라고 불립니다. 우디아이 소철은 광택이 나는 넓은 잎을 자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5년 된 거고요. 더 자라면 잎이 어른 손바닥보다 크고 줄기가 최대 6m까지 자라는 대형 종입니다. 이 소철이 유명한 건 특이하게도 수컷만 존재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식물이라 불리기도 한다죠. 현재는 수컷 우디아이 소철의 자구로만 번식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피터라는 친구한테서 구입한 건데요. 이 친구는 한 40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짐바브웨 식물원에서 이거를 들여왔고요. 그 큰 나무가 자기 정원에 있는데 제가 그 붙어 있는 자구를 따로 떼어서 구입을 했는데 1년 기다렸다가 충분히 이 몸체가 커진 다음에 떼어내야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서 1년 기다렸다가 떼어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새로 씨를 올리고 뿌리를 받고
안정적으로 장착이 시킨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식물보다는 희귀 소철을 마주할 때 더 가슴이 뛴다는 주인공. 우디아이 소철이 제주에서 잘 자리 잡고 잎을 하나씩 더 틔울 때마다 큰 보람을 느낀다네요. 이번엔 아프리카 소철만을 모아놓은 2층 공간으로 안내합니다. 하나같이 희귀하다는 그의 보물 창고인데요. 일단 여기 있는 이 나무들은 소철 매니아들이 지금 가장 갖고 싶어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호리두스라는 건데요. 잎이 가장 파란 아프리카 소철이고요. 까마귀 발톱 같은 형태로 잎이 이루어져 있죠. 호리두스라는 이름은 뻣뻣하다는 뜻의 라틴어에서 나왔다는데 잎 모양이 독특해서 자꾸 시선이 가네요. 가만 보니 예쁜 자국까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이 헐스투스라는 아프리카 소철입니다. 잎 끝에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나 있고요. 이름 헐스투스도 원래 털이 많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파리의 색깔은 은색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가시 하나 없고 아주 정교하게 이파리 그 크기라든지 패턴이 아주 정교하게 섬세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 가치가 탁월하고요. 이것도 굉장히 희귀한 extremely rare 플랜트 중에 하나입니다. 헐스투스 소철이 어찌나 예뻤던지 새순이 나오는 걸 한참 지켜보며 사진도 찍어뒀답니다. 그러다 재미있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여리여리한 연두색이던 새순이 점차 자라면서 진한 초록색으로, 그 다음엔 은청색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길이가 한 2, 3m 정도 자라고 밑에 자구들이 5개씩 붙고 그래서 군락을 이루는 그런 모습을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그런 꿈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키우는 재미가 훨씬 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희귀 소철인 히나니 아이. 줄기가 축 늘어지지 않고 하늘 향해 쭉 뻗은 게 매력인데요. 자구가 잘 붙지 않는 데다 씨앗을 얻기도 어려워 희소성이 높습니다. 오묘한 색이 돋보이는 돌로미쿠스 소철. 개체수가 극히 적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소철류 중 하나로 꼽힌다네요. 이노피누스 소철은 마치 긴 눈썹처럼 잎이 아래를 향해 있는 게 좀 귀엽죠. 김세종 씨가 오랜 시간 다양한 식물을 수집하고 키우면서 느낀 점이 있다는데요. 우연히 저는 식물을 키우는 일이 저를 즐겁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제가 식물을 키우는데 그게 다른 일이라면 그 다른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모든 사람이 식물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 분야에 몰두하고 거기서 행복을 얻는 삶을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물을 키우며 삶의 진정한 행복을 찾은 김세종 씨. 올 한 해 여러분도 가슴속 깊이 숨어 있는 행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